이번 영상에서는 쇼피 정산 엑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 정산 엑셀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링크를 공유 받으시면 거기에서 파일, 좌측 상단에 파일 눌러주시고 사본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성함을 입력을 해주시고 사본 만들기 눌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사용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구글 시트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 탭.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크롬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크롬으로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웨일도 있긴 한데 크롬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새 탭으로 열으셨을 때 우측 상단에 구글 앱에서 아마 구글 시트라고 해서 초록색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구글 시트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따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만 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재고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현재 없으신 분들은 크게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품번이라든지 모델이 많으신 분들은 재고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고 파악하는 엑셀 수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 파악 같은 경우는 아래 하단에 재고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재고 리스트. 이 재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가 예시로 화장품 A, B, C, D를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재고, 현재 재고가 있고 판매 재고, 구매한 재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화장품 A라는 명칭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따가도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 만약 예를 들어서 화장품 A라고 적으실 경우에는 정산 리스트도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주문 제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A라고 똑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똑같이. 똑같이 적어주셔야 되고, 다시 넘어와서 화장품 A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장품 A를 3만 원이라고 하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를 샀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화장품 A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 가정을 하면 화장품 A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똑같이 3만 원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20개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20개, 20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60만 원이 적혀 있으실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현재 재고에 30개가 잡히실 겁니다. 30개. 구매한 재고가 30개가 잡히실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 재고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판매 재고. 판매 재고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리스트 예시, 그리고 정산 배대지, 직접 배송 예시, 요거 옆에 보시면 예시에 대해서 보시면서 수식을 한번, 어,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엑셀, 정산 엑셀을 나중에 활용을 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재고 같은 경우는 구매한 재고에서 판매 재고를 뺀 부분이 현재 재고인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한 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A, 그리고 구매 개수를 자동으로 구해져 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0개를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뭐 구매 일자도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그래서 언제 이 제품을 몇 개를 샀는지도 자세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40개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총 더한 값이 60으로 자동으로 카운팅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15개가 남았다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직접 배송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송 예시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수식, some product라는 수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직접 배송 예시 시트에서 G열,
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직접 배송 예시에서 GR, 주문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어, 전체 값으로 보는 거고, 다시 재고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GR 값이 B3이다. 화장품 A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GR에서 화장품 A라는 는3 했을 때 화장품 A라는 값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찾는다라는 뜻. 그 다음에 직접 배송 예시에 HR. 그래서 HR 이제 찾은 다음에 개수를 더해야겠죠. 개수. 화장품 A를 찾은 후, 그 다음에 개수. H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개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지금 썸이라는 거는 이제 엑셀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토탈 값을 더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화장품 A에 대해서 직접 배송 예시 시트에 들어가서 화장품 A를 먼저 찾습니다. G열에서 G열에서 화장품 A를 찾고 그 다음에 H열에 개수에 대해서 카운팅을 전체를 더한 값이 판매 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팅만 잘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열 잘 체크해 주시고 는 B6 이제 화장품 D를 찾을지 뭐 C를 찾을지 이런 식으로 세팅만 잘 해주시면은 현재 재고를 구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배송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라는 화장품을 하나, 둘, 셋 이걸 하나하나 다 세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수식을 통해서 재고 리스트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제품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만들어 놓은 시트이고요. 이번에는 정산 엑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문이 내려올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뜨겠죠. 그래서 숫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주문대 국가가 베트남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D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Arrange Shipment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쇼피 송장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장 상단에 있는 오더 아이디가 주문 번호이고 이 트래킹 넘버 같은 경우는 이 바코드 넘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N으로 시작해서 이 트래킹 넘버를 복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오더 아이디랑 트래킹 넘버를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정산 엑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럼 정산 엑셀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더 아이디, 이제 주문 번호는 여기 2406 해서 쭉 적어주신 다음에 쇼피 송장은 VN으로 시작하는 부분 쭉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적어야 될 부분은 매출입니다. 매출. 판매된 금액, 매출이랑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통화로 되어 있겠죠. 베트남은 동이니까 동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 원 이제 한국 돈으로 했을 때 얼마인지 바꿔주신 다음에 정산 금액 같은 경우 정산도 베트남 동으로 정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산된 동 적어주시고 한국 원화 적어주시고 국내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오니아 오른쪽에 잠깐 넘겨볼게요. 페이오니아 수수료가 0.9%입니다. 그래서 0.9%로 한다고 가정하고 국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랑 제품 금액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화장품 제품으로 해서 9,000원이고 뭐 부가세 환급 받고 최종 마진 해서 마진율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을 저희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셨을 때 여기 주문에 나와 있는 토탈 프라이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27만
5천 동, 그리고 33만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저희 매출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 매출이 아니고,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쇼피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매출이 아니고, 이거는, 어,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정확한 매출을 보는 방법은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그 금액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머천다이즈 서브 토탈이라고 있어요. 머천다이즈 서브 토탈. 여기에 지금 제가 제품을 갈아두긴 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제품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만 5,556이 베트남 판매된 금액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25만 8,112동 이 베트남 판매된 금액, 이건 정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더 인컴. 정산된 금액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배송비가 빠져나간 금액이 실제 저희가 정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간혹 이제 정산된 금액 그 저희가 체크를 하실 때 이 배송비가 책정이 안 되고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지 쇼피에서 배송비 책정이 돼서 이 배송비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저희 페이오니어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나중에 체크를 해주셔서 여기 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배송비 책정이 안 된 거고 정산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 배송비 무게, 그 책정된 금액을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더 인컴인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야 될, 정산 엑셀에 적어야 될 부분은 머천다이즈 서브 토탈 30만 5,556을 입력을 해주시고, 정산된 금액,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산 엑셀에서 정산 금액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산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을 주문이 내려오고 보내자마자 바로 정산 금액이 책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보내고 나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한 달치 몰아서 뭐 예를 들면은 뭐 6월 1일에 주문이 내려왔다 그러면 6월 말 정도에 6월 달 토탈로 해서 정산 금액을 한 번에 쭉 적은 다음에 최종 마진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몰아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30만 5,556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출에 30만 5,556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는 정상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25만 8,112동. 25만 8,111동.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트남 동이 나와 있고 이거를 원화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원화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참고를 해서 보셔도 되고 일단 는을 적어줍니다. 는 적어주시고 매출 클릭 하시면 D4로 적혀 있죠. 나누기 여기 8개 국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베트남 옆에 숫자 보이시죠? 숫자를 체크를 하십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F4를 눌러주셔야 돼요. F4. 키보드 자판에 F4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보이실 거예요. 달러. B 앞에 달러 보이고 숫자 1 앞에 달러. 이렇게 보이셔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이 베트남 환율 같은 경우는 고정값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F4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매출 30만 동이 한국 돈으로 16,000원 정도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매출이 나오시게 되면은 똑같이 컨트롤 C 복사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 주셔서 정산 금액에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중간에 배송비 되어 있는데 이 배송비 같은 경우는 배대지를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1,700원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1,700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제품 금액 보이실 겁니다. 제품 금액 같은 경우 9,000원. 어, 구매한 금액을 적어주신 다음에 최종 마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두 가지 부분 있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은 최종 마진은 3,656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진율은 22%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마진율과 마진을 구해 주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월별로 엑셀 데이터 값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엑셀 수식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오른쪽,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순위, 매출, 뭐 총 마진율 이렇게 해서 제가 세팅을 해 두긴 했습니다. 순위 뭐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주문 건수 보시게 되면은 이 주문 건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3에서 D26, D26까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1월 달 주문 건수가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45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은 D45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D45. 그래서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주문 건수를 체크를 하실 수 있고 매출 같은 경우는 sum 개념을 해서 매출열, D열부터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 D26이다 그러면 똑같이 매출도 D가 아닌 E26으로 똑같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도 똑같이 N29가 아닌 N26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진율 같은 경우는 average로 해서 53에서 526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월 주문 건수에 대해서 한 번에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토탈 매출, 총 순이익, 총 마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부터 1000번째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번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확대를 해놓긴 했는데 순위열에 R20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자재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대지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부자재 비용이 따로 들진 않겠지만 부자재 비용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에 뽁뽁이 비용, 포장재 비용을 샀다 그러면은 뭐 여기 2만 원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주문 건수가 많이 없어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긴 한데 주문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총 토탈 제품 포장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지에 대해서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대지랑 직접 배송 진행했을 때 정산 엑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 시트에 정산 배대지 예시, 직접 배송 예시를 두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배대지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더, 그리고 쇼피 송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 예시를 삼아서 한글로 적어 놨습니다. 원래 기존에 정상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영문으로, 쇼피 성장은 영문으로 시작하고, 오더 같은 경우는 숫자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배대지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배송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배대지는 한 주문 건수 한 건 한 건마다 1,700원이 든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배송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1,700원이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이거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서울에서 픽업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건당 1,700원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를 보낸다고 했을 때 1,700원이 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00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1월 달에는 세 번 제품을 보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세 번에 대해서 5,100원에 대한 그 배송비가 부여가 될 텐데 배대지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주문 건수에 대해서 각각 다 1,7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주문 건수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직접 배송을 해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으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마진 엑셀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멕시코를 보았을 때 좀 확대를 해서 가볼게요. 멕시코를 해서 보았을 때 멕시코가 지금 화장품 A, B를 두 개를 같이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화장품 A, B를 적어주시고 매출 같은 경우는 그 통합 매출을 적어주셔야 돼요. 통합 매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머천다이즈 서브 토탈 있죠. 위에 제품이 두 개가 보이실 텐데 그 토탈 금액을 한 번만 적어주셔야 돼요. 한 번. A, B가 지금 두 개 같이 되어 있는데 A에 토탈 금액을 적어주시고 토탈 매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상 금액도 한 번만 적어주시면 두 개 다 적으시면은 이게 어, 같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금액 마찬가지로 두 개 합친 금액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야지 부가세 현금이나 마진 했을 때 얼만큼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셨을 때 예시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서 제가 정산 리스트에서 월별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는 1월, 2월, 3월에 대해서 매출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1월 달 같은 경우는 주문 건수가 D3부터 D26. 지금 보시면은 1월이 D3부터 실제로는 D29까지죠. D29까지. 그쵸? D3부터 D29, D30부터는 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달로 가셔서 D29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29로 했을 때 총 주문 건수 1월 달은 24건이 판매가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잘 되어 있죠. 이 29, 순이익은 또 이 29, 마진율은 이 5, 29 이렇게 29로 다 통일시켜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월 달 제가 예시다 보니까 똑같이 2월 달도 적어 놓긴 했는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D30부터 시작해서 30부터 D56까지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30부터 56이죠. 30부터 위에 올려서 똑같이 복사하셔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 수식을 D30부터 D56 이렇게 엔터해서 바꿔주시면은 지금은 제가 여기 1월달, 2월달, 3월달을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나눠 두긴 했는데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주문 건수라든지.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제 주문 건수가 예를 들어서 25건으로 바뀔 거고, 내려가면은 뭐 20건으로 바뀌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30에서 56. 30에서 56.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6.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진율 똑같이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에서 56.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1월달, 2월달, 3월달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데이터를 제가 똑같이 해놔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데이터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지웠을 때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바뀌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마진율도 바뀌었고 순이익도 이렇게 바뀌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산 배대지를 했을 때는 핵심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다 1,700원으로 고정값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직접 배송 같은 경우는 한 건 물건을 보내실 때 거의 대부분 합포장어로 해서 뭐 8개의 주문을 큰 박스에 한 번에 보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700원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보내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송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자재 비용도 뭐 1월 달에 어떤 걸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시게 되면 순이익에 맞춰서 여기에 다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엑셀 다운로드 방법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달아두겠지만 거기 인스타 링크에서 인스타에서 이제 팔로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정산 엑셀 게시물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DM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산 엑셀 사용 방법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